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강의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패스가 이제 올해 22년도 합격자 배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 작년 이제 10월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 실전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정말 하늘에 맡기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의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암시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제가 잔소리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반드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침착하게 마무리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나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그러한 당락에 대한 부분들은 하늘에 맡기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그 몫만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이제 시험을 거의 일주일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 물론 공부를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사정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각자 그 시작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7월 31일 마무리는 동일하게 지어지겠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웃는 자가 마지막으로 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시험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 역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이패스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이패스 근로자 을이 재해를 입었는데, 사고는 자재를 납품하러 온 땡땡 타일 소속 근로자 갑이 지게차 타일을 가적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물이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결국 제3의 가해자가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경합해서 이패스 근로자 을의 사업주 역시도 지금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 제한을 70%로 하고 이패스의 가실과 땡땡 타일의 가실을 80%로 보겠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실 30%, 그리고 공동 불법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 땡땡 타일과 그리고 사업주의 가실을 8대2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액수를 산정을 하고, 각각의 이 불법 행위를 지고 있는 자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험가입상을 보시게 되면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그리고 근로자 재해보험에 사용자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배상책임은 사업주의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 사안에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보상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배상 책임은 결국 피보험자가 사업주이고, 영배책의 지금 건설기업자의 피보험자는 땡땡 타일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실대로 그만큼 지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한 보험사에서 다 손해배상을 해주고, 결국 보험금을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공동불법 책임을 지고 있는 상대의 가해자에게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수험생이기 때문에 각각의 가실을 다 나눠서 그렇게 답안을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책임 제한 70%는 다른 말로 바꿔서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애 등급을 보게 되면 사고 이전에 이미 8급의 장애가 존재를 하였고 이번 사고로 6급이 되었다니까 결국 기존에 장애가 있던 부위에 가중돼서 또 다른 장애가 생긴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가중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8급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6급으로 상향이 되었다면 8급에 대한 그 일수는 제외하고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계산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노동력 상실률도 차감체증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호프 개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작성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사례에서 피해자 을에 대하여 이페스건설이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과 땡땡 타일이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 비교 기술을 하시오. 하나는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안인 거고 또 하나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제3자가 다친 사안입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페스건설이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는 그러한 책임이 될 것이고 땡땡타일이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의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에 투입을 시키고 그자가 그로 인해서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때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비교해서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기술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약술 부분들은 답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1-2번 보험급여를 신청한 피해자 을에게 공단이 보상할 보험급여를 산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3자가 존재를 했을 때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손해액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는 산재에서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임금을 기초로 해서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양급여. 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얼마? 1,0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치료를 받았던 그 기간에 휴업급여와 그리고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급여를 지급을 해주죠. 휴업급여를 계산을 하면 이자의 임금 300만 원에 그리고 개월수가 2개월이네요. 2개월. 그리고 산재에서는 100%가 아니라 70%를 보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액은 4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급여 지급을 해주는데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8급의 장애가 있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6급으로 상향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8급에 있었던 그 일수만큼은 제외를 하고 초과된 그 일수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가중된 그 일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8급에 대한 그 일수가 495일이고 그리고 6급이 737일이기 때문에 그 차일인 242일을 적용을 해줍니다. 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30일로 산정을 하면 그 일평균 임금이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에 대한 며칠 242일 계산하면 2,4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재에서 총 지급한 금원은 3,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른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의해서 각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을 산정을 하되 그 산정 과정을 자세히 기술을 하라고 얘기를 지금 했지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1-3번 해주시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손해배상금. 자,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으로 나눠서 민법의 손해배상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적극적 손해는 지금 치료비가 해당이 되겠죠. 치료비 1,000만 원.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먼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급여로 보상한 1,000만 원. 초과 손해 없기 때문에 제로. 또 소극적 손해. 휴업 손해가 있겠죠, 먼저. 휴업 손해는 자 300만 원에 이번 기간 100% 노동력 상실료 적용해줬고 호프 개수는 2죠. 이 호프 개수 계산을 하면 가시를 먼저 적용하기 전에 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326 600만 원, 공단이 보상한 금액은 420만 원. 그래서 잔액은 180만 원이 되고요. 이제 18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피해자의 가시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18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가시 몇 퍼센트? 30%를 적용을 해주죠.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로 인한 이제 상실 수익을 계산해 주는데요. 이때는 장애율 차감체증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기존에 10%의 장애가 있었고 동일 부위의 기왕 장애가 10% 그리고 결국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30% 늘어났어요. 그럼 그대로 공제를 해주시면 20%의 장애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이후부터 이제 정년까지에 대한 부분도 계산해 주시면요. 300만 원 곱하기 20% 그리고 호프 개수는 80입니다. 계산하면 4,800만 원이 되고요.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는 노동 일용 임금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0만 원에 22일 적용해 주시고 여기에 20% 노동력 상실료 똑같이 정해 주시고요. 호프 개수는 20. 계산하면 8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며 합산 금액은 5,680만 원. 피해자 가시를 적용을 이때 해주죠. 그래서 전체 금액은 5,680만 원에 공제를 먼저 공제에 2,420만 원. 뭘로? 장애급여로 받았던 부분들. 이 금액을 먼저 공제를 해주시고 그럼 차액이 3,260만 원이 되네요. 3,260만 원에서 가시를 적용을 해줄게요. 누구의 가시? 피해자의 가시. 가시를 적용해주면 2,282만 원이 돼요. 이렇게 금액이 되고 소극적 손해의 합산액은 2,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자료, 정신적 손해만 남아있죠. 위자료는 1억이 기본금액이기 때문에 1억에 노동력 상실률 20%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은 10분의 6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산정을 하면 1,640만 원이 나옵니다. 전체 민법의 손해배상금, 지금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를 하고 전체 금액에 대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얼마? 4,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산재로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민법의 손해배상금은 더 컸겠죠. 그런데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입니다. 어쨌든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초과된 손해만 보상을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사업주와 그리고 땡땡 타일이 각각 가실 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그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보험자의 보상 금액을 보면 결국 4,048만 원이 각 보험자인 A보험사와 B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가실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 건데 A보험사는 땡땡 타일이고 B보험사는 이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80% 20%만큼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는 A보험사인 영배책에서, 그리고 P보험자인 이패스의 가실에 대한 부분들은 B보험사의 사배책에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38만 4천 원이 나오고 B보험사는 809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단이 누구에게 얼만큼 보상을 하느냐가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자,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 근로자의 가실과 그리고 사업주의 가실을 제외한 결국 순수한 제3자의 가실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금원에 대한 부분들, 그 금액을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상 금액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칠판에 하지 않고 이 금액에서 그대로 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 결국 요양 보상에 대한 금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피해자의 가실과 사업주의 가실을 제외하면 제3자의 가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원래는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피해자의 가실을 제외하면 7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이고, 이 700만 원에 대한 부분들도 제3자가 순수하게 져야 되는 그 책임을 결국은 공단이 대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원에 대한 부분들 계산을 하면 피해자의 가실 30%를 제외하고 이 700만 원에 대한 이 금원에서 사업주의 가실과 그리고 제3자의 가실을 각각 또 구분을 해주는 거죠. 이 700만 원에 대한 사업주의 가실 20%를 제외하면 결국 제3자의 가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87에 56, 그래서 560만 원. 560만 원이 공단이 치료비로 구상을 할 수 있는 금원입니다. 왜 구상이 가능할까요? 결국 민법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어야 되는 땡땡 타일이 지금 피해자가 산재로 보험급여를 신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에서 지금 치료비로 지급한 금원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금원에 대한 원래 배상했어야 되는 그 금원을 공단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560만 원이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이 되는 거고요. 이제 휴업손해에서 지급한 금액 중 산재 이제 공단에서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재로 42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휴업급여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민법의 손해배상액과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상의 그 대상이 되는 거고, 이 금액에다가 적은 금액이면 지금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로 또 가실을 적용해서 각각 구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42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가실 30%를 또 제하고 이 금액에 대한 금원에서 294만 원에서 사업주의 가실 20%를 또 제외하면 순수하게 제3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235만 2천 원이 돼요. 235만 2천 원. 이 금액이 지금
공단이 구상을 할 수 있는 금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실수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실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의 손해배상액이 5,680만 원과 공단에서 지급한 장애급여에 대한 2,420만 원 중 같거나 최소 작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 또 각각의 가시를 적용을 해주죠. 2,420만 원 곱하기 1-30. 그럼 계산하면 1,694만 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사업주의 가시를 제외하면 제3자가 추가적으로 더 배상을 했어야 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로 산재가 지급해서 하지 않았던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은 1,355만 2천 원이 됩니다. 네, 점을 잘못 찍어서 355만 2천 원. 그래서 결국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과 이 금액, 그리고 이 금원이 되는 거여서 합산을 하면 2,150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2,150만 4천 원과 지금 A보험사에서 보상한 이 금원을 합산을 하면 결국에 산재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배상을 받았을 그 손해배상금에 지금 땡땡 타일이 배상할 수 있는 그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이 나오는 거죠. 한번 나중에 혹시 계산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산하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는 2번 문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약술 참고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안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3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풀어본 문제들이었고, 의무보험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출제할 시기도 됐고, 여러분들이 혹 이 부분이 만약에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놓치셨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쓰고 소수 일부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틀리셔도 당락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썼는데 그 못 쓴 소수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당락에는 같은 배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라도 치명타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3번은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관련된 그런 문제죠. 갑이 키우던 도사견이 맹견에 해당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행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견이 뭐냐? 갑이 도사견을 사육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맹견이 행인을 물은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상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험가입상을 보시게 되면 맹견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한도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사망 8,000 그리고 부상 1,500, 후유장이 똑같이 8,000이죠. 이 금원에 대한 부분들 최소 1급과 14급은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보험사와 시보험사가 있습니다. 가족 일배체, 피보험자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된다는 거. 왜?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벌써 머릿속에 답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직업은 무직자입니다. 무직자의 경우에는 일용임금을 적용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일수에 대한 일용임금 일수가 정해질 수도 있어. 22일을 적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안 돼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22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죠. 무직자의 경우에는 배책에서는 휴업손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호프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고일 이후의 치료 종결이 결국에는 사망일이기 때문에 이 휴업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생계비를 공제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생계비를 공제하는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과 지금 3-1번과 3-2번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언급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3-3번 상기 사례에서 각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을 한번 산정해 보자.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결국 의무보험으로 보상하는 그런 금원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은 제가 적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로 해서 구분지어서 결국에는 각 보험사가 보상하는 금액으로 기술을 했지만 칠판에 지금 풀어보는 거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보험사,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이렇게 아예 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A보험사가 지금 맹견 배책이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 A보험사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부상에 대한 금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사망에 대한 금원이 나갑니다. 제가 첨삭을 하다가 보니까 치료받다가 죽었으면 사망에 대한 그냥 금원에 그러니까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끝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치료비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휴업손해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에 관련된 금원은 또 그 한도 내만큼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상은 몇 급인가요? 치료받다가 죽었으면 여러분 따로 거기에 대한 급수가 언급이 안 되더라도 1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상에 대한 금원으로 산정을 해보면 부상에 관련된 금원이 뭐가 있죠? 치료비와 휴업손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치료비 500만 원, 휴업손해 일용임금 9만 원에다 22일 적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입원 기간이 호프 개수가 1이에요. 계산하면 198만 원이 됩니다. 합계하면 500만 원과 198만 원, 토탈 금액이 698만 원이 되죠. 698만 원이 되고 부상에 대한 1급 한도는 1,500이기 때문에 부상 한도 1급 1,500. 결국 698만 원에 대한 금원을 부상 금원으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사망. 사망과 해당 사항이 있는 금원이 뭐죠? 사망으로 인한 상실 수익, 그리고 위자료, 그리고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례비 500만 원, 그리고 상실 수익 9만 원에 22일을 적용하고 호프 개수는 50인데 이때는 죽었으니까 생계비를 공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3분의 1 계산하면 6,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8천만 원. 합산하면 1억 5,100만 원이 나오고요. 우리가 맹견 배책의 사망 한도는 8천이죠. 그래서 사망 한도 8천만 원은 곧 보험자가 8천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A보험사의 결국 결론적으로 보상하는 총 금액은 8,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그러면 우리가 B보험사와 C보험사 가족 일배책에 각각의 피보험자에는 해당이 돼요. 가족 일배체 우리 피보험자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할까요? 피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배우자 그리고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고 친족 그리고 그 동고 친족 살기만 하면 안 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고 친족이죠. 동고 친족에 대한 그 부분을 민법 제777호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준다고 했고 그리고 자녀이긴 하지만 출간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가 아니라 미혼 자녀,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해당에서는 이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면책에 해당이 돼서 결국은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거죠. 면책만 쓰시는 것보다 왜 면책이 되는 건지 답안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인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손해방지 비용이 있었어요. 손해방지 비용이 얼마?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까지 결국에는 보험자가 함께 다 지급을 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까지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요. 약술 답안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제가 처음으로 학원 대책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학원 배상 책임 보험도 의무보험입니다. 근데 학원 배상 책임 보험은 지자체마다 그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혹시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냥 의무보험 한도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루스로 1억에 대한 부분들이 보상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요. 대부분이 1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1억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지문에는 1억이라고 만들어 드려놨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페스 학원 휴게소에서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화재 사고로 학원생 갑이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유족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학원은 학원배상 책임보험이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고 그로 인해서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기술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5-1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그 약술은 또 답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2 상기 사례에서 각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을 한번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에서 전제 조건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2억이고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소송 비용은 500만 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의무보험이 지금 2개이고 그리고 한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분할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결국은 두 보험사 모두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으로 선보상이 되는지 그 우열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보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2억이고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 그러니까 비용 손해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이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각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 대한 부분들. 자, 지금 A보험사가 학원 배치기고요. 한도는 1억이에요. 그리고 B보험사가 다중이 합배책으로 한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자, 손해액은 2천만 원이 2억이 지금 법률상 손해배상금이고 1,000만 원의 비용 손해가 나왔는데 결국 보험자는 한도 내에서 비용 손해까지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적용을 해주는 거죠. 먼저 타 보험이 없었다면 해당 각 보험사에서 자기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하면 전체 손해액은 2.1억, 2억 1,000만 원인데 결국 보상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A 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가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B보험사 볼게요. 손해액 2억 1,000만 원에서 2억시 한도가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1억 5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억과 1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분담을 해주시는데 이때 이제 분담은 손해액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적용해 주죠. 전체 손해액 2억 1천에 분모와 분자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분모로 올 수 있는 부분은 각 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리고 분자로 오는 금액은 해당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마찬가지죠. 여기에 1억 곱하기 1억 더하기 1.5억에 1.5억. 지저분하게 써서 좀 지울게요. 다시. (1억) 더하기 1.5억에 분자로 1.5억이 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A보험사는 8,4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B보험사는 1억 2,600만 원이 나옵니다. 각 보험사가 이 금액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피해자에게는 2억, 그리고 손해비용으로 지급된 금원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뭐 피보험자에게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6번은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이 역시도 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시험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7번도 약수를 좀 참고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하고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함께 풀었던 문제가 100문제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훈련을 하셨고, 그리고 그 훈련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이 좀 나오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합격으로 그 고생하셨던 그 시간들을 반드시 좀 그 기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